자, 같이 개념 살짝만 좀 봅시다. 7쪽 보겠습니다. 7쪽. 자, 집합과 원소 나와 있습니다. 집합과 원소 나와 있는데,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한테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 뭐 잘생긴 사람, 뭐 이런 건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점수가 몇 점 이상인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끊어지는 것들만 집합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하나의 대상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소는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뒤에서 조금 더 해줄게요. 삼지창, 이지창도 구별을 꼭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이 원소 나열법하고 조건 제시법하고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데, 뭐 원소 나열법은 예를 들어서 뭐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라고 한다면은 요게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래서 집합 A는 X는 10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 이렇게 쓰는 거를 조건 제시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쓴 거를 원소 나열법이라고 하고, 벤 다이아그램은 원래 이런 도표를 다이아그램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벤이라는 수학자가 만들었다고 해서 벤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벤 다이어라고 하는데 원래는 벤 다이어그램인데, 지금 선생님이 은연중에 10 이하의 자연수 중이라고 얘기하면서 전체 집합을 정의를 해줬죠. 전체가 1부터 10까지입니다. 그 전체 집합은 U자를 많이 쓰고 유니버스일 겁니다. 아마 전체라는 뜻이고, 집합 A는 2, 4, 6, 8, 10 들어가고 나머지는 1, 4, 5, 7 이렇게 넣어주는 거, 요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스터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많이 쓸 겁니다. 셋 다 많이 쓰고, 요거 두 개를 적절하게 혼용해주면 표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고, 조건을 제시해주는 거, 뭐 쭉 적어보는 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밑에 거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면은 유한집합, 무한계면은 무한집합이고, 자, 공집합인데,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이거 조건 제시법을 썼는데 10 이하의 자연수 중 15의 배수라고 했습니다.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공집합을 나타내는 이 A라는 녀석은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합소 중괄호를 해주고 원소를 아무것도 안 적어놓은 쟤도 공집합입니다. 근데 얘는 안 됩니다. 요거는 안 됩니다. 자, 저기에서 쟤는 뭡니까? 얘는 요 기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럼 요 집합 A는 요런 기호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분해 봅시다. 공집합은 요렇게 써도 되고 요렇게 써도 되는데 뭐 요런 녀석은 안 된다. 그리고 요 기호 자체가 원소가 되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나중에 좀 볼 건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원소가 몇 개인지 공집합인지 아닌지 따질 건데 그건 좀 이따가 합시다. 그래서 공집합 기호를 저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나머지는 뭐 원소의 개수, 부분 집합, 같은 집합, 진부분 집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오는 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지창으로 된 게 있고 3지창으로 된 게 있는데, 이게 선생님이 배울 때는 요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요 밑에 기호를 뺐습니다. 사실 우리 부등호랑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 요거랑 요거는 다르죠. 맞습니다. 이거는 큰 거고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집합에서는 요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다 이건데 굳이 이거를 써야 되나 해가지고 안 적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부 다 규모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집합에서는. 자, 그리고 저렇게 이집창은 집합끼리 쓰는 거고 집합사요. 영어가 이렇게 왔나? 네. 이거 작은 거 부서졌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구나. 집합끼리 쓰는 거고, 이거는 집합과 원소 사이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켜줘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거 삼지창을 쓸 거다. 그럼 한쪽은 반드시 원소여야 됩니다. 근데 양쪽 다 집합을 해놓고 이거를 썼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12가의 자연수 중 짝수라고 했을 때 어떤 2라는 원소가 집합 A의 원소다라는 걸 표현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요게 맞는 표현입니다. 아까 A 안에는 2, 4, 6, 8, 10이 있었죠? 중괄호가 붙는 순간 얘는 뭡니까? 집합입니다. 그러면 얘를 표현해주고 싶으면은 이지창을 써야 돼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원소를 쓸 때는 요게 있으면 안 돼요. 저 중괄호가 들어간 순간 집합을 의미합니다. 중괄호가 없으면서 집합을 의미하는 건 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만이 오로지 요거 없이 집합을 의미할 수 있고 저거 제외하고 모든 원소들은 반드시 여기 있어야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데 2, 4, 6, 8, 10의 부분 집합은 이렇게 2만 있어도 부분 집합이고 뭐 2, 4만 있어도 부분 집합이고 2, 4, 8만 있어도 부분 집합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있어도 우리는 이거를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을 벌린 방향으로 포함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합 2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를 얘기하는 거고 다 같은 의미인데 자, 요 녀석 봅시다. 자, 요 녀석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지만 똑같은 녀석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얘는 부분이 아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를 뺀 나머지 부분 집합들을 뭐라고 부르죠? 얘를 뺀 나머지 부분 집합들 좀 더 있겠죠? 얘네들을 진짜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밑에 나와 있을 겁니다. 진부분 집합이 그쵸 3번에 나와 있죠. 뭐 저렇게 포함되고 같지 않다라고 표현해놨는데 그냥 의미 그대로 보면 됩니다. 자기 자신은 부분은 아니죠, 사실. 그래서 자기 자신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진짜로 부분인 녀석들만 진부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부분 집합의 개수 나와 있는데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뭐 진부분 집합의 개수, 원소 P를 포함하지 않는, 뭐 포함하는 뭐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 공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냐면은 경우의 수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찾은 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 거야? 자, 원소한테 물어봅시다. 집합 2. 너 여기에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경우의 수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죠. 2가 있을 수도 있고 2가 없을 수도 있죠. 두 가지죠. 집합 3, 원소 4도 결정권이 두 개죠. 있을지 없을지 두 가지죠. 그래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2의 5승까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저렇게 공식처럼 적어놨습니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면은 2의 m승의 부분 집합이 개수가 저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리를 알고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 6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2하고 6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안 들어간다. 한 가지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3승이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거 포함되지 않는 거를 빼라라고 되어 있는데, 결과만 적어놔서 조금 아쉬운 겁니다. 선생님이 공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과정을 살짝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로 조금 생각을 해줘라. 그러면은 조금 복잡해진 문제들을 더 쉽게 풀 수 있다. 부분 집합의 개수를 (20쪽) 한번 해봅시다. 20쪽. (65번을)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65번. 조건배제법으로 남아있는데, 원소 나열법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집합 A 먼저 원소 나열법으로 쭉 적어주면은 집합 A는 이렇게 되고, 집합 B는 한번 직접 해봅시다. 7의 n승의 1의 자릿수, 7의 1승의 1의 자릿수는 7, 7의 2승의 1의 자릿수는 49, 9, 7의 3승은 3, 1의 자릿수가 7의 4승은 1. 반복되죠, 얘가. 그 다음부터는 5승 하면 다시 7이고 6승 하면 다시 9이기 때문에 우리 반복되는 거는 한 번만 적습니다, 집합에서는.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1, 3, 7, 9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좀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됐을 때 조건 봅시다. 요거 기호를 얘기를 안 했네. 기호. 자, 요거는 합집합을 얘기하고 요거는 교집합을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선생님은 중학교 때 처음 저걸 배우고 너무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평생 헷갈리지 않을 암기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머릿속에 평생 안 헷갈리겠죠. 요게 교였지. 나는 진짜 헷갈려서 이게 교인지 이게 합인지 맨날 헷갈렸거든. 이렇게 외운 뒤로는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로 되어 있는 게 합집합이고 위로 되어 있는 게 교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런 집합 A와 집합 B가 있으면은 합한다는 겁니다. 전부 다를 얘기하는 거죠. 교집합은 공통된 부분을 얘기하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쟤네들을 언어적으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집합은 또는입니다. 또는. 교집합이 그리고입니다. 요거를 은근히 헷갈려 합니다. 합이 왠지 그리고랑 의미가 비슷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합집합이 조금 더 너그러운 녀석이야.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고, 얘여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여도 되고 또는 B여도 됩니다. 교집합이 조금 더 까다로운 녀석이죠. A이면서 그리고 B이기도 해야 되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요거는 OR이고 AND까지. 요것만 좀 더 안 헷갈리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요걸로 돌아갑시다. A 합집합 X가 A여야 됩니다. A랑 X랑 전부 다 합쳤더니 A가 나와야 되죠. A랑 X랑 전부 합쳤더니 A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N 다이어그램으로 생각해보면은 요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A랑 X 전부 다 합쳤더니 A가 나와야 되죠. 요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X가 A에 요거 아까 전에 포함된다 부분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B랑 X의 공통된 부분이 B라는 거죠. 요거는 반대 그림을 얘기하겠죠. B랑 X의 공통 부분만 뽑아냈더니 B가 나왔다는 소리죠. 이건 다른 말로는 B가 X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은 X는 B의 원소는 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A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죠. 자, 그럼 아까 전에 그 경우의 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1이죠. 3, 5, 7, 3, 7, 9인가? 얘네 경우의 수 전부 다 1이죠.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나머지 5, 11, 13, 15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16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 주는 게 지금 여기에서 더 복잡해졌을 때 더 접근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빼고 더하고 원소 개수 세고 이것보다는 직접 저렇게 해주는 게 좋다.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66번하고 69번하고 74번 3개만 지금 잠깐 풀어볼까요? 66번, 69번, 74번. 컴플리멘트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쟤를 보완하는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나머지가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가 A 여집합이 되죠. 그럼 반대로 A 여집합 입장에서 다시 여집합은 누굽니까? A가 되겠죠. 얘를 보완해주는 부분. 그래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 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집합은 2개 빼면 됩니다. 자집합은 2개 빼면 된다. 그래서 뭐 교집합이 있는 경우에는 A 차집합 비교가 얘만 있겠죠. 여기 교집합이 없는 경우에는 A 차집합 비는 그냥 A죠. 그래서 차집합을 다르게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A에다가 공통되는 부분만 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서로 소유된 얘 자체가 없으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죠. 저런 경우에는 뭔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빼줘야 된다. 자집합. 그리고 합집합, 교집합은 교환 법칙은 전부 성립합니다. A의 합집합 B나 B 합집합 B나 다를 수가 없죠. 전부 성립하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입니다. A랑 B랑 교집합이나 B랑 A의 교집합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환 법칙은 전부 성립을 하고 그래서 합집합하고 교집합 요 기호들은 순서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A 합집합, B 합집합, C 합집합, D가 있으면 여기에 괄호를 붙이나 여기에 괄호를 붙이나 여기에 괄호를 붙이나 결과값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괄호를 붙여도 똑같다. 어디든 결합해도 똑같다 해가지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법칙도 성립하고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굳이 막 저렇게 영어로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순서 바꿔도 되고 괄호를 아무 때나 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근데 중간중간에 기호가 달라지잖아? 그러면은 괄호는 아무 때나 치면 안 되겠죠. 교환법칙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곱하기 분배 법칙 하듯이 여기에 합집합이 C가 있으면은 요거를 분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 합집합 C랑
A 합집합 B 이런 식으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분배 법칙이 성립하고 교환 법칙, 결합 법칙이 모두 성립합니다. 그리고 드 모르간의 법칙은 아까 전에 C의 성질인데 얘를 보완하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전개를 해버리면 합집합, 불집합도 전부 다 방향이 바뀌더라. 여기에서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는 거는 요거가 뭐죠? A 교집합, B 교집합 똑같은 말이? 차집합이죠? 차집합입니다. 왜?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왜를 좀 고민해보세요. 이게 왜 됩니까? 지금? 알고는 있잖아요. 이게 왜 되지? 잠깐 쉬었다 할게요.